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법인을 설립하셨군요. 그리고 지갑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법인카드를 넣고 다니시니 세상 부러울 게 없으시죠?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야 내가 쏠게 하면서 법카 척 내밀면 폰도 나고, 마트 가서 이것저것 담아도 내 통장에서 돈이 안 빠지니 공짜 쇼핑하는 기분도 들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대표님이 긁고 있는 그 카드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나중에 국세청이 대표님의 목을 조르는 증거자료가 된다는 사실을요.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하세요. 에이, 딴들도 다 그렇게 쓰던데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무사는 신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주말에 에버랜드에 가서 솜사탕 사 먹은 것까지 저희가 거래처 접대비로 둔갑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막 쓰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한번 맞으면 그동안 긁은 돈 전부 다 토해내고 가산세 붙고 대표님 상여로 잡혀서 소득세 폭탄까지 맞습니다. 1,000만 원 썼는데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내야 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어려운 세법 용어 다 빼고 딱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GPS입니다. 국세청 AI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데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위치 정보입니다. 상황을 한번 볼까요? 대표님 회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 역삼동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법인카드 내역을 쫙 뽑아보니까 희한하게도 평일 저녁이나 주말마다 저기 경기도 분당에 있는 마트, 빵집, 편의점, 미용실에서 긁은 내역이 수북합니다. 알고 보니 거기가 바로 대표님 댁 근처였던 거죠. 나중에 조사관이 나와서 묻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강남인데 왜 카드는 분당에서만 긁혔어요? 그럼 대표님들은 다급하게 이런 변명을 하시겠죠. 아니, 거래처 사람이 우리 집 근처로 찾아왔는데 어쩌라고요. 급하게 미팅하느라 집 앞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신 건데,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사관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반격하겠죠. 대표님께서는 거래처 미팅을 편의점에서 하시나 봐요. 아니 어떻게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고 기저귀 사고,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죠. 이게 바로 근무지 무관지역 사용입니다. 자, 국세청 시스템에는요, 대표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입력되어 있거든요.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주거지 인근에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결제된 내역은 99.9%가 가사경비로 간주됩니다. 집 앞 슈퍼는 국세청의 앞마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쓰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AI가 잡아낼 수 있는 건 당연히 시간도 있겠죠. 토요일 오후 2시, 일요일 저녁 7시, 혹은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빨간 날, 이때 긁힌 법인카드 내역은 일단 혐의 있음으로 분류합니다. 대표님들은 또 억울해하시겠죠. 아니, 내가 사장인데 주말이 어디 있어? 나는 워커홀릭이라 주말에도 거래처 만나서 일을 했어, 밥 먹었어, 왜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데? 네, 맞습니다. 주말에도 일하실 수 있죠. 그러면 국세청은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좋습니다. 주말에 일하신 거 인정해드릴게요. 대신 그날 만난 거래처 사장님이 누구신지, 무슨 회의를 하셨는지 증빙자료 제출하세요.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증빙이 없거든요. 실제로 가족끼리 놀러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법인카드는 원칙적으로 업무 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업무상 필요하다면 주말에도 쓸 수 있겠지만 그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님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요? 라고 하시면 바로 세금 내시는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건 가족 외식도 있는데요. 어린이날 점심시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4인 식사 비용 20만 원을 긁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겠죠. 이건 빼박입니다. 국세청이 인원수까지 체크해서 거래처 미팅이라고 우기셔도 안 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상품권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세무조사 나오면 제일 먼저 가장 집요하게 터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명절이 되면 대표님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거래처에 선물도 좀 돌려야 하고 현금도 좀 필요한데 옳지, 상품권을 사자.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긁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권을 진짜 거래처에 주면 얼마나 다행이게요. 어떤 분들은 슬그머니 회사 근처 구두방이나 상품권 매입소로 가실 거예요. 거기서 수수료 떼고 현금으로 바꿉니다. 일명 상품권 깡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현금은 고스란히 대표님 뒷주머니로 들어가겠죠. 나중에 국세청이 묻습니다. 대표님, 상품권 1,000만 원어치 사셨네요? 이거 누구한테 줬습니까? 대표님은 당당하게 말하시겠죠. 아, 이거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선물로 다 드렸어요. 진짜예요. 그럼 국세청이 장부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래요? 그럼 상품권 수불부 가져오세요. 누구한테 언제 몇 장 줬는지 이름, 전화번호, 서명까지 다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이 여기서 얼어버리시겠죠? 장부가 있을 리가 없죠. 현금화해서 썼으니까요. 아니, 그냥 좋은 마음으로 뿌린 거라서 일일이 기록을 안 했는데요. 그런데 국세청은 냉정합니다. 귀속자 불분명, 즉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으니 대표님이 다 가져간 걸로 칩니다. 결과는 참혹하겠죠. 트리플 폭탄이 터집니다. 첫 번째, 법인세 폭탄. 상품권 산 돈 1,000만 원은 비용 인정 안 됩니다. 두 번째, 소득세 폭탄. 이 1,000만 원은 대표님 보너스로 볼게요. 소득세 더 내세요. 세 번째, 건보료 폭탄. 소득 늘었으니 4대 보험료도 더 내세요. 상품권은 국세청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1순위 항목이에요. 이거 꼼꼼하게 적을 자신 없으면 아예 법인카드로 상품권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진짜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그럼에도 상품권을 꼭 사야만 하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고정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꿀팁 모두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네 번째입니다. 헬스장과 병원. 요즘 건강 챙기시는 대표님들 많으시죠? 법인카드로 피트니스
서비스 센터 PT 300만원 끊으시고 장부에는 직원 복리후생비라고 적어놓습니다. 또 사모님 피부과 결제하시고 자녀 성형수술 비용 결제하고 복리후생비라고 적습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 AI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삐삐 경고음 울리면서 반격하겠죠. 대표님, 지금 회사 등기부등본 보니까 1인 법인이네요. 직원이 대표님 혼자인데 무슨 복리후생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직원이 있으면 모든 직원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복리후생입니다. 왜 대표님 집 앞 헬스장만 결제되어 있고 김대리나 이주임은 이용 기록이 없나요? 직원들은 운동 안 시켜줍니까? 복리후생비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하고 전 직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표님이 혼자 다니는 골프 연습장, 사모님이 다니는 피부과, 자녀가 다니는 영어학원, 이걸 복리후생비로 둔갑시키는 건 나 지금 탈세하고 있어요, 어서 잡아가세요 라고 자백하는 꼴입니다. 특히 병원, 학원, 미용실 업종 코드는요, 법인카드 결제 시 시스템에서 업무 구간 업종으로 자동 분류되어서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자, 5번째, 골드바와 그림입니다. 요즘 돈 좀 버신 대표님들이 많이 걸리는 게 이거일 텐데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법인 돈으로 금이나 비싼 미술품을 사는 거예요. 장부에는 투자자산이나 환경 미화용 비품으로 그럴싸하게 적어놓죠. 자, 어김없이 조사관이 와서 두리번 거립니다. 대표님, 장부에 적힌 그 1억짜리 그림 어디 있습니까? 금덩어리는 어디 있죠? 대표님은 당연히 당황해서 둘러대시겠죠. 사무실에 두면 도둑 맞을까봐 안전하게 제 집 안방 금고에 넣어뒀는데요. 그림은 우리 집 거실에 걸어놨는데 인테리어 연구 차원에서 조사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법인 자산을 왜 대표님 개인이 소양합니까? 이건 회사 돈으로 사서 대표님이 꿀꺽한 횡령입니다. 법인의 자산은 반드시 법인 사업장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집에 가져가는 순간 그건 법인 돈으로 내 쇼핑을 한 것과 다름없게 되는 거예요. 뻔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해외 결제입니다. 업무 때문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해외 시장 조사차 파리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법인카드로 비행기표 끊고 호텔 결제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글로벌 시대니까요. 그런데 카드 내역을 보니까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고 디즈니랜드 입장권 끊고 유명 관광지 맛집만 다녔습니다. 게다가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보니까 사모님과 자녀분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셨네요. 아니, 가족들은 자기 돈 내고 갔고 저만 이랬습니다. 우연히 일정이 겹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국세청은 증거주의거든요. 그럼 현지에서 거래처 누구 만났는지 명함이랑 미팅 사진 내놓으세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된 호텔 왜 4인실입니까? 대표님 혼자 퀸사이즈 침대 2개나 쓰셨나요? 해외 사용 내용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가족 동반이 확인되는 순간 전액 부인당합니다. 걱정 없이 막 긁었던 것들 있죠? 그런 거 다 대표님 상여로 처분돼서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진짜 출장이라면 가족은 빼고 가는 게 좋겠죠. 정 가족과 가고 싶다면 가족 비용은 철저하게 개인 카드로 긁어서 1원 한 푼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설마 지금도 에이 걸리면 그냥 그 돈 토해내지 뭐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세금이 3번 터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인카드 1000만 원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차 폭탄 법인세, 아까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국세청은 이 1000만 원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비용이 취소되면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세를 더 내야 되겠죠? 여기에 운이 나빠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으면 약 200만 원 정도가 추징되는 거예요. 엄청 무섭죠? 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차 폭탄이 기다리고 있죠. 소득세. 이게 제일 아파요. 국세청은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이 1000만 원 회사를 위해 쓴 게 아니네요. 그럼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걸로 칩니다. 이걸 상여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연봉에 갑자기 1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만약 대표님 소득세율이 최고 구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앉은 자리에서 4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끝나지 않았어요. 자, 3차 폭탄. 소득이 늘었으니까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었네? 보험료 더 내세요 하고 소급해서 청구서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또 100만 원이 추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써요? 1000만 원을 썼는데 세금으로 750만 원을 뺏기는 거죠. 거의 원금만큼 세금을 내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요? 이게 만약 1억 원이었으면 어땠을까요? 7,500만 원을 세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휘청거리고 대표님 멘탈은 바사삭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세요. 분명히 언젠가는 꼭 도움이 될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은요, 남들 다 무단횡단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이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꼭 사고 한 번씩 나는 거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이 6가지 내용들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한번 되새겨보세요. 그리고 내일 출근하자마자 지갑 속에 섞여있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확실하게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훗날 대표님의 10억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금고가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서는요, 법인 돈을 빼내는 2번째 비밀, 세금 없이 월급 가져가는 급여 세팅법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 파헤쳐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 장관 경영 세금 자금 제도
컨설팅 장관 명확한 기준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영자 선택의 앞에서는 컨설팅 장관